고속도로에서요, 위험천만하게 달리던 승용차를 시민이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비틀거리다 사고를 낼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뒤따르던 한 시민이 쫓아가며 경찰에 상황을 알립니다. 예, 저기 음주운전 좀 의심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네, 차량 번호 보이세요? 한참을 가던 운전자는 갑자기 고속도로를 나가더니 으슥한 길에서 비틀거리며 노상방뇨를 합니다. 이 운전자는 그러나 다시 고속도로에 오릅니다. 경찰차가 나타난 걸 보자 운전자는 속도를 올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졸음쉼터 난간과 정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7%였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승합차는 사람이 내린 상태여서 만취 운전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많이 당황했고 음주운전 처벌 세져야 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곧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년이 구형이 됐다. 어떤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9월 문무일 검찰총장 앞으로 한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편지 내용과 함께 수천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이 편지를 보낸 80대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한 지금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임방글 변호사님,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편지 말고 돈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보낸 이유가 이제 편지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뭔가 검찰총장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금으로 3,500만 원이 드는 그 수표를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이거 뇌물성이 있는 그렇죠. 그 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뇌물을 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입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재판을 원하는 건 비상상고? 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이분이 누군가한테 어떤 뭐 법률적인 조언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 2010년에 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아가지고 8개월 옥살이를 했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한 건데 비상상고가 뭐냐면 과거에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그게 법령이 위반됐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했을 시에 검찰총장이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면서 대법원에 직접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제도가 있군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고 사실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런데 이분이 거기까지만 듣고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쓸 때 검찰총장이 직접 이거를 뜯어서 읽어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들었나 봐요. 이게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썼지만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다 이거를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청탁성 편지를 보냈더니 결국 대검찰청에서 걸린 거죠. 근데 김성수 변호사, 이거를 돈을 넣어서 보냈다. 설마 이렇게 보내면 검찰총장이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을까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비상상고를 하려면은 굉장히 좀 검찰에서 높은 쪽에서 이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넣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시 새로운 죄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폭행죄가 내가 처벌을 받고 확정이 됐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돈을 붙이는 행위 자체는 이제 뇌물 공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별도의 죄고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법정 출석 자체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 6월에 구속까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면은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좀 이렇게 법률의 부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법률을 이제 독학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인은 모르는 비상상고 이런 걸 가지고 검찰총장만 이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총장과 내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설득되지 않을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찾아가서 면담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전력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편지에 돈까지 넣은 건 이제 뇌물공여죄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맞는 것이 임방글 변호사나 김성수 변호사를 찾아가서
저 정도의 돈도 필요 없이 네. 자신이 억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를 좀 법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었겠죠.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이런 거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분도 8개월 징역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옥살이를 직접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제 생각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본인이 재심도 억울하다고 무조건 재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아마 그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심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상고는 상담을 통해서 들었는지 뭐 본인이 직접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또 하나 있다. 나는 못하지만 검찰총장은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법을 동원한 끝에 저런 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노인분은 굉장히 억울하시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과는 봐야 되고요.